다음은 전략기획 담당관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주 전략기획 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 담당관 황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호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범 기획팀장입니다. 장진수 예산팀장입니다. 장대원 미래전략팀장입니다. 김지수 성과관리팀장입니다. 네, 지금부터 전략기획 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자료 1쪽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347억 5,028만 3,270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311억 6,698만 1,020원, 2월액은 공도시민청 건립공사 22억 1,102만 4,840원 등 24억 7,462만 4,840원, 집행잔액은 예비비 11억 907만 원을 포함한 11억 3,067만 7,410원입니다. 총괄표 사업 구분은 단위 사업별로 정리하였으며 항목별 금액은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쪽 하단부터 2쪽까지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이체 내역입니다. 이용 현황은 해당 없으며 전용은 한 건입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교육 참석자 수당 지급을 위해 15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변경 현황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행사 운영비 변경 등 7건으로 세부 사업별 내역은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체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쪽 2월 사업 내역입니다. 명시 2월 사업은 3건으로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 수립에서 안성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비 1억 원, 시정시책 성과평가에서 시군 종합평가 상사업비 4천만 원,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으로 시설비 1억 2,36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공도시민청 건립사업 22억 1,102만 4,8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총 집행잔액 11억 3,067만 7,410원 중 지출 잔액은 2,160만 7,410원, 예비비가 11억 907만 원입니다. 예비비를 제외하면 예산 현액 대비 지출 잔액은 0.45% 정도이며 23년도 예비비 지출은 발생하지 않았고 세부 사업별 내역은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설명 자료 1쪽입니다. 먼저 재정안정화 개정 기금 개요 및 조성 현황입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운영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의 연도별 세입 재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여유 자금을 적립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921억 2,844만 6천 원이며 당해년도 조성액은 7천 원, 사용액은 0원, 당해년도 말 조성액은 921억 2,845만 3천 원입니다. 수입 결산 현황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7천 원과 예치금 회수 수입 921억 2,844만 6천 원으로 총 921억 2,845만 3천 원입니다. 다음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액은 없으며 일반 예치금은 총 921억 2,845만 3천 원입니다. 이어서 통합개정입니다. 본 기금 역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 202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589억 4,202만 5천 원이며 당해년도 조성액 617억 4,265만 5천 원에서 당해년도 사용액은 607억 9,950만 1천 원으로 당해년도 말 조성액은 598억
8,517만 9천 원입니다. 다음 수입 결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20억 1,655만 5천 원과 예치금 회수 수입 589억 4,202만 5천 원, 기타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597억 2,610만 원으로 총 1,206억 8,468만 원입니다. 다음 지출 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 589억 2,620만 원과 예수금 이자 상환 18억 7,330만 1천 원, 일반 예치금 598억 8,517만 9천 원으로 총 1,206억 8,46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3년 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영주 전략기획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님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황윤희 의원님. 네, 일단 결산서에서요. 정책 부서 성과에서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이 나오는데 부서 성과 정책 목표 성과 지표 달성 현황에서 공무원 및 시민 의견 제안 건수는 측정 산식으로 무리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책 목표가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재정 운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자는 게 목표인데 이걸 주민 참여 예산학교 참여자 수로 산식을 정해서 성과 지표를 낸다는 건 좀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 그래서 그 성과 계획서가 이제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네. 그 결산에서 이제 저희 개선 사항이나 권고 사항으로 내려온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 수치나 이제 이렇게 표출되는 지표가 합리적이지 않다. 그리고 정책 목표를 반영하기에는 조금 보기 어렵다라는 지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성과 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 이제 요거는 이제 지난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올해 25년 내년도 본 예산을 할 때는 전반적으로 저희 그 회계과에서 그 성과 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실질적인 어떤 수치 또 무조건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뭐 좀 너무 쉽게 잡는다든가 이런 것도 좀 불합리한 면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하고 교육도 할 겁니다. 네, 이게 정책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느냐를 수치로 나타낸다는 것 자체가 약간 네,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부서별로 측정 산식이나 성과 지표를 좀 발굴을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성과 보고서 이렇게 책자로 한 권씩 내고 많은 분들이 달려들어서 이걸 다 정리를 하시는 건데 의미가 없다면 이게 좀 네. 그렇지 않은가 싶어서 어쨌든 전략에서 좀 지도를 잘 네. 하셔서 내년부터는 좀 더 의미 있고 연결이 되는 이제 관련이 되는 성과 지표를 발굴을 해서 산식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짜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재정 운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자고 한다고 하면 전년도 결산에서 총괄 어떤 분석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공유하고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실제로 또 부서별로 이렇게 거둬야 되는 세입들이 있잖아요. 네. 그 부서별은 제가 보니까 세입이 얼마나 됐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자료도 예를 들어서 만들어서 어느 부서가 좀 더 노력해서 그 세입이 좀 더 많아지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좀 의미 있는 네, 전반적인 좀 고민들을 하고 저희가 이 목표치를 설정을 할 때 또 고민이 이 100%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의 어떤 뭐 소홀히 했거나 그런 비난 같은 것 때문에 목표치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것들을 잡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 달성을 못했어도 그것이 이제 비난을 받거나 잘못했다라는 지적을 받지 않는 문화가 일단 되어야 실질적인 수치들이 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이 성과 지표가 어떨 때 사용이 되는 건가? 이렇게 결산 검사를 할 때 의회에서 얘기하는 거 말고 어디선가
사실 요 내용은 저희가 그 업무의 성과 지표를 하는 거와는 또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이거를 다른데 또 이렇게 사용하진 않거든요. 활용하는 지표는 아닙니다. 굉장히 무의미하네요. 네. 의원님들이 다 이거를 또 따로 예. 보기에도 너무 힘들고. 예. 조금 더 이제 총괄적으로 같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어쨌든 그렇게 중앙에서 검토를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긴 합니다. 네. 이 중앙으로도 좀 건의 좀 많이 좀 해주십시오. 네. 굉장히 좀 무의미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산서에 시정 시책 성과 평가 세부 사업에서요. 이게 전년도 2월액이 3천만 원 있었는데 그 23년도에 또 2월을 4천만 원을 했는데 여기 내용이 뭘까요? 그거는 아마 저희 포상금으로 받은 상사업비일 겁니다. 포상금이요? 예, 예. 아. 보통 이제 그 성과의 결과에 대해서 포상금이 내려오는 게 12월이나 이렇게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거는 해마다 그렇게 다음 연도로 2월에서 포상금으로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 돈은 그대로 올해에 예, 다 다 지급됐습니다. 지급은 될 거라는 말씀이신 예.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면 공도 시민청 건립 사업이요. 네. 지금 전년도 2월액이 있는데 또 계속비 2월을 하셨고 지금 예비비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아니요, 예비비는 아닙니다. 예비비는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원래 계속비 사업이었고 예비비하고는 별개입니다. 근데 예비비 여기 그 전략기획에서 그 공도시민청 예비비 쓴 거 있지 않은가요? 그거는 이거가 2월금도 있는데 예비비도 사용을 한 거로 보여서 설명을 좀 부탁을. 네네, 그건 예산팀장님 네, 설명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산팀장 장윤수입니다. 예비비로 시민청 쓴 거는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비비가 아니라 변경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그 공도시민청 건립 사업에서 1억 2천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바꾸셨는데 이건 맞죠? 네, 그건 맞습니다. 예. 이게 감리비 2월을 했고 실제 집행 현황을 보면 감리비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전체 2월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공도시민청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못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착공은 했지만 그 업체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착공하고 실제로 뭐 한 공사 굳이 공정을 따지면 뭐 5% 이내 거의 터파기 정도, 터파기도 거의 시작 정도. 이제 그 공사 업체에 문제가 좀 있어서 지금 거의 중단된 상태고 그 뭐 타절이라든지 요런 수순을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단됐다고 보시면 이제 됩니다. 감리비를 담았던 걸 그대로 2월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근데 왜 시설비를 또 변경을 해서 감리비로 담으신 건지에 대한 그 아마 감리비가 부족해서 그랬던 것 같기는 한데요. 내용을 혹시 기획팀장님 혹시 내용 이거 알고 계신가요? 예, 기획팀장 이상범입니다. 그 내용은 아마 감리 비용이 좀 이제 이 횟수가 지나면서 늘어나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알아보고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네. 제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여쭤본 거고요. 나중에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 지금 다른 분들 하시고 하시는데. 네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 하라고 하셔가지고.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이제 성과 보고서 보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성과 보고서 43페이지부터 쭉 보고 있는데요. 공무원 및 시민의견 제안 건수가 이제 목표액 대비 실적이 좀 낮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22년도에는 한 144% 달성률이 있었는데 23년도에는 한 43%로 굉장히 많이 저조했어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게 이제 그 목표를 정했을 때는 그 예년에 이제 쭉 이렇게 실적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목표를 정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저희가 뭔가 정책을 좀 하기 위해서는 잘 제한이 실질적으로 잘 안 될 때는 이렇게 저희가 그 지표 업무 지표에다가 넣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근데 아마 지표에서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안 한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거는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고요. 아까 그 황윤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얼마나 의미 있는 아이디어들이 들어오느냐.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지표를 조금 고민을 해서 좀 내용 퀄리티 있고 의미가 있는 걸로 좀 바꾸려고 합니다. 네, 성과지표 달성 현황으로 쭉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23년도 예산하고 23년도 결산이 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지 45페이지예요. 성과 보고서 저희 책자 주신 겁니다. 45페이지 같은 경우는 기획 조정을 통한 시정 지원 일반 회계로 23년도 예산이 지금 1억 6,200 정도가 왔는데 23년도 결산은 5,300만 원이에요. 50%도 채 달성, 3분의 1 정도밖에 달성이 안 돼 있는 거고 결산이. 그다음에 시정 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 수립 같은 경우도 예산을 1억 4,800 정도였는데 23년도 결산을 보니까 4,400 정도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예산을 한 거에 비해서 결산이 너무 많이 안 이루어진 거가 아닌가. 근데 이게 왜 특별하게 어떤 것 때문에 특히나 이제 시정 시책 성과 평가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한 50% 정도밖에 이게 거의 되어 있지가 않아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 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할까요? 책자를 전부 다 갖고 보실 수는 없으실 것 같아서. 네네. 네. 일단은 이제 여기 팀플 오디션이라든지 아이디어 이런 횟수가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한 지출 금액도 당연히 줄어들었을 것 같긴 하거든요. 팀플 오디션 같은 경우는 예. 23년도 예산도 안 담았고 결산도 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 제안 건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줄어들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하기에 금액이 조금 저희도 지금 보니까 큰 것 같은데 기획팀장님 혹시 자세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 기획팀장 이상범입니다. 그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 수립 분야에서는요, 주로 이렇게 저희가 지출을 못한 것들이 사무관리비 그리고 보상금하고 포상금 내용이거든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이제 주요 업무 보고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 이제 2번 그 인쇄를 하는데요. 기존에는 근데 그게 한 800페이지 정도가 넘거든요. 근데 지금은 각 부서별로다가 태블릿을 다 보급을 해서 그걸로 다 이제 대체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유인할 필요가 없었던 거고, 그리고 보상금하고 포상금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 건수는 줄어들었고, 그다음 시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제안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가 금상, 은상, 동상을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이제 위원회를 거쳐 점수를 매겨서 포상을 하는데요. 그 해당되는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하여튼 건수가 있어야 이제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주요 저희가 지출을 못한 것들은 그런 것들이고요. 추가로다가 우리 이산팀장이 말씀을 하실 게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연구 용역비로 그 5회 추경에 편성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도시공사 타당성 용역 1억인데요. 요것도 2월을 시켰기 때문에 집행해서 1억에 가함이 된 게 되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우리 그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세출 불용액은 조금 많이 줄어 있는 거고 네. 근데 이게 지금 세입 관련된 우리가 이제 세입을 세우지 않고 발생한 불용액은 한 169% 정도 늘어난 거죠. 네? 초과 세입분에 대한 그 불용액은 더 늘어난 거죠. 초과 세입에 대한 네, 우리 금액이요? 예, 팀장님 말씀하시죠. 네, 예산팀장 장윤수입니다. 그 초과 세입분은 그 교부세하고 이제 조정 교부금이 저희가 이제 마무리 추경 이후에
한 200억 정도가 이제는 더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초과 세입으로 잡히게 됐습니다. 그 초과 세입으로 잡았는데 이게 전체 다 사용하지 못하고 다 불용액 처리된 거잖아요. 어떻게? 네, 그래서 저기 마무리 추경 이후에 교부가 된 거기 때문에요. 예산의 편성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불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려보내면 방법이 없나요? 돈을 쓰라고 내려보냈는데 쓸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는 넷이 된 것만큼 저희가 이제 마무리 추경에 이제 담았는데 이제는 후반기에 이제 세입이 정부에서 이제 국세가 조금 더 거치다 보니까는 저희하고 넷이 안 내고 그냥 더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연도에 추경 재원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러면 거의 이거 예측 불가능하다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도 좀 이렇게 좀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안 드시나요? 이건? 올해도 지금 전망이 그렇게 작년보다는 그렇게 좋다라고 낙관은 할 수는 없고요. 지금 들어오는 거로 봐서는 내시된 금액만큼은 월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월별로는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네, 교부세하고 조정금 이제 월별로 저희한테 교부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정상적이지는 않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됐든 세입하고 지출이 사용돼야 되는데 이건 계획도 세우지 않고 그냥 2월 되는 금액이니까 이건 정상적이진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렇습니다. 정상적이려면은 내시된 금액만큼 내려주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경제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는 정부에서도 이렇게 추계를 정확하게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전략에서 일반 회계 세출 결산안에서 보면 우리 이게 2월 된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뭐 기획 조정, 특색 있는 지역 발전, 뭐 이게 다 보면 집행률을 보면 뭐 기획 조정 보면 32.7%인데 2월 된 게 61.7%고 뭐 집행 잔액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2월 된 게 금액이 거의 뭐 50% 이상이잖아요. 이건 뭐 이유가 있는 건가요? 2월 시키는 이유가? 예. 예, 예산팀장 장윤수입니다. 그 2월 된 금액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5회 추경에 설립된 그 도시공사 연구 용역비하고요. 그다음에 4천만 원은 그 상사업비가 이제 12월 달에 내려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간도 공도 지역 용역비라 용역 기간이 안 돼 갖고 2월 시킨 겁니다. 그리고 제일 큰 거는 공도 시민청이 거기 공사가 안 되다 보니까는 2월 된 금액이 가장 큽니다. 이게 이제 공도 시민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따로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지만 이게 우리 원청에서 거의 공사할 수 없는 부분이라 이건 뭐 불가항력적인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계약을 잘못하는 건가요? 계약을 잘못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이제 곧 입찰을 한 거기 때문에 입찰 조건에 맞는 업체하고 조달청에서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뭐 계약 뭐 서류상으로라든지 어떤 문제가 없으니까 입찰이 된 거거든요. 이게 걸러질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든 보면 저희 내부적으로도 피해가 심각해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하청에 하청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돈 못 받으신 분도 너무 많고 그리고 딱히 우리 지역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뭐 다른 지역도 그래서 지금 관련돼서 이게 원청이 그렇게 되니까 하청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가 더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 관련돼서도 혹시 전략기획 담당관이나 회계과에서도 이게 가지고 있는 이렇게 하청 하시는 분들 하는 예방책이나 그다음에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은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입찰이 금액 입찰이다 보니까 이 입찰할 때 조건을 서류상으로 갖추고 있는 업체들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량은 갖추고 있지 않은데 실제로 공사할 역량이 갖추고 있지 않은데 뭐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아무런 근거가 없이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업체들이 낙찰이 돼가지고 지금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뭐 방법이 없다고 하면 이제 답답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요거는 조금 저희가 좀 적극적이고 슬기롭게 지금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난제라고 생각은 듭니다. 회계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예. 그래서 이 하여튼 뭐 간담회도 계속 뭐 의회에도 간담회 요청을 하시고 그리고 네. 우리 저 시장님한테도 계속 하시는데 관련된 거는 좀 그래도 좀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네. 광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 좀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통합 안정화 재정 관련돼서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자 발생이 좀 미발생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1년 정기예금 수입 계획을 세웠으나 실제로는 2년 예탁 이자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다. 뭐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요게 약간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수입 예산. 요거는 그 요거 설명을 좀 한번 결산 해주세요. 검사에서도 저희가 지적을 받았는데요. 예, 근데 예. 요거는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그래요?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당초에는 이렇게 그 수입 계획 현액으로 잡았다가 저희가 이제 1년 정기 예금으로 수입 계획을 했을 때 잡았던 이제 금액이에요. 근데 이게 2년 예탁으로 하면은 이자 수입이 더 유리하니까 2년 정기 예탁으로 바꾸면서 이 수입 계획 현액을 같이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요 부분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간 거예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실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생하지 않은 것이고 향후로는 좀 철저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것도 좀 불일치가 일어났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수금 원리금 반환 관련돼서도 이게 한 2천만 원 정도 이 차이가 좀 있죠. 어떤 예수금 원금 상환하는 문제. 요것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어디 말씀? 저기 통합 개정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통합 안정화지 기금. 요거는 공유재산 특별회계 예탁금에서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쪽 말씀하시는 거죠? 지출 예, 결산에서.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항목은 원리금 반환, 예수금, 예, 원금 예. 상환으로 해서 했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예. 났잖아요. 그러니까 현행 당초의 계획은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공유재산 특별회계 예탁금에서 2천만 원을 덜 예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러면 이렇게 불일치하거나 이렇게 하면 뭐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렇지는 않나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저 황윤 의원님 질의하시죠. 예. 네, 어쨌든 그 전체적인 흐름을 좀 공유를 하자면 어쨌든 세입은 줄었는데 규모상 줄었는데 세출은 줄지를 않았더라고요 작년에. 뭐 우리가 교부금 많이 적게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덜 적게 내려온 거죠. 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래서 재정 규모 자체는 줄지를 않았는데 잉여금도 줄었고 잉여금 주는 거 아주 바람직해서 전체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개선된 걸로 보이는 것 같아요. 집행률도 증가했고 순세계 잉여금도 감소했고 그래서 재정 건전성이 좀 개선이 됐다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결정적인 원인이 그 세입 규모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어쨌든 더 열심히 집행을 하고 이랬기 때문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한 가지 이유라고 볼 수는 없고요. 세입도 줄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고 또 세입이 줄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쥐어짰다고 볼 수도 있고 그 이제 중간에 추경 때 좀 감액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최선을 다해서 감액을 해서 정말 필요한데 이렇게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순세계 잉여금도 많이 줄어서 줄기는 했지만 어쨌든 저희가 통합재정화 안정화 개정을 깨서 쓸 네, 정도로 네. 지금 그쵸. 좀 절박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살림이 그래서- 어렵다고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4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집행 잔액 반납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네. 최대한 집행률을 높이고 그래서 잉여금이 더 적어지도록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향후 추경에도 좀 더 촘촘하게 그렇게 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난해 연말쯤에 교부세나 조정교부금 줄 거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올해는 분위기를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요? 아까 저희 예산팀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전망은 그리 밝다고 볼 수는 없고요. 뭐 그래서 아까도 이제 그 징수과에서도 이제 뭐 보고를 드렸지만 이제 저희 지방세라든지 또 지방세 세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뭐 저희 예산 부서 입장에서는 살림을 잘 해야 되겠죠. 당장 급하지 않은 거는 조금 뭐 미룬다든지 뭐 그 다들 중요하지만 저희가 하는 행정들이 모두 다 중요하긴 하지만 좀 이제 급한 거와 이제 조금 천천히 해야 될 것들을 구별을 하고 경중을 좀 이렇게 잘 관리를 해서 좀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통합 재정 안정화 계정을 다시 저기 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현재까지는 안 되고 또 이게 또 말 그대로 비상금처럼 갖고 있는 돈인데 다 털어서 쓸 수는 없고요. 저희가 도래를 개정을 해서 지금 그 재정 그 적립을 할 수 있는 그 상한가를 좀 높이고 그 다음에 제가 그 현재 적립돼 있는 거에 50%만 이렇게 전환을 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를 조금 더 이렇게 완화를 해서 조금 더 많이 쓸 수 있고 또 적립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조금 대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방세 세수는 작년에 줄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게 그런 다행입니다. 부분, 예. 근데 어쨌든 미수납액이나 적립 보류액들은 증가를 해서 예. 올해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될지 좀 염려가 되는데 어쨌든 지방세라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어쨌든 지역 경제가 살아나야 가능한 일이긴 그쵸. 할 맞습니다. 텐데요. 예, 많이 좀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자산이 이제 어쨌든 안성시 자산이 굉장히 늘었더라고요. 한 4% 정도 늘었는데 이게 뭐 어쨌든 행정복지센터 뭐 이런 주민 예. 편의시설 건립하면서 사회 기반 시설까지 다 증가를 해서 자산이 늘어서 공유재산도 한 3,241억 증가를 한 걸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저번에도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거지만 이렇게 이제 공공건물 건축물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관리 운영비에 대한 걱정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회계 결산 검사서를 좀 봤더니 21년, 22년, 23년 뭐 인건비 느는 거는 뭐 그건 뭐 지적을 할 수가 없고 민간 이전 비용도 뭐 위탁 비용 이런 거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고 경비 차원에서만 좀 보면 관리 운영비에서 경비만 좀 보면 21년도에 78억 원이었고 22년도에 87억 원, 23년도에는 114억 원으로 증가를 했더라고요. 어쨌든 이래서 전체적인 관리 운영비가 쭉 뭐 22년에서 23년은 3.5%가 증가를 했고 21년에서 22년은 11.1%가 증가를 했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우리 전체 예산 중에 우리 가용 예산이 보통 몇 프로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전체 가용 예산이요. 네. 전체 대비 그건 예산팀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예산팀장 장진수입니다. 1조로 봤을 때는 한 3천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분의 1, 30% 정도가 네. 가용 예산. 이 관리 운영비는 가용 예산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행정 운영 경비하고 법적 필수 경비 빼놓고는요 다 가용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굉장히 자산이 증가함에 따라 관리 운영비도 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매년 이렇게 늘어가는 거에 늘어갈수록 재정의 경직성이 좀 강화된다는 차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관리 운영비 중에서도 뭐 경비 같은 것들, 민간 이전 비용 같은 것들을 좀 그 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뭐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줄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쪽으로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이제 그 공공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에 의해서 그 시민 복지를 위해서 늘어나니까 그 건축물이 늘어나니까 그거에 대한 관리 운영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그 늘어나는 부분이 이제 운영이 좀 방만하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선은 최선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지금 네. 짓고 있는 것도 제가 보기에 10건이 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다 예. 지어졌을 때에 그 다음 일에 대한 장기적인 네. 계획이나 어떤 특별한 제도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원가 분석팀은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는. 네네. 아. 네, 그거는 이제 감사 법무 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다들 세입이 줄고 세출까지 줄어들면 정말 경기가 다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네, 지역 그렇습니다. 경제가 완전히 네. 죽었다고 생각을 해도 되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세입도 늘리지만 세출도 아낄 수 있는 부분, 효율적이게 쓸 수 있는 부분도 쓸 수 있도록 네. 좀 기획을 많이 좀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의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그 관련돼서는 하여튼 뭐 그 공공건축물 그 계속해서 관리하는 그 뭐 민간 위탁이 됐든 여러 가지 문제에 관련돼서는 우리 정철식 의원님도 지적을 좀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우리가 가용 예산이 3천억이라고 보면 3천억 정도라고 보면 그 안에 뭐 보조금이나 뭐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죠. 그게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가용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 그 민간 위탁이든 이런 이제 공공성 있는 건물들 그래서 우리 뭐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든 뭐든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걸 계속 민간 위탁 주면 거기에 대한 경비나 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계속해서 이제 세입이 그거보다 훨씬 더 늘어나면 모르겠지만 이제 한정적인 가용 예산에서 보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하여튼 그 공공 건물이나 이런 것들 좀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뭐 전문가 뭐 예산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그런 거는 좀 어떻게 됐든 그 우리가 이게 이제 공공 건물들을 계속 짓고 그다음에 하는 이 관리하는 부분에 관련돼서는 그런 것도 좀 용역을 좀 세워서 우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건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대략적인 수치라도 좀 해서 좀 해보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관련돼서? 네, 뭐 다양하게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전략기획 담당관 소관 2023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영주 전략기획 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